반갑습니다. 김용성입니다. 오늘 강의할 부분은 원시지구와 화학적 진화입니다. 화학적 진화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명체까지는 아닙니다. 흔히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생명체가 태어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 줄 알아요. 하지만 산소는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고 계신 것 중에 발효하고 부패를 하실 거예요. 발효는 밀봉을 하죠. 산소가 안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도 호흡을 하는 세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호흡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호흡은 뒤에서 나올 겁니다만 먼저 좀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호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산소 호흡하고 유산소 호흡, 그 다음에 무산소 호흡입니다. 얘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같은 거예요. 이쪽이 바로 뭐냐면 산소가 필요 없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뭐냐면은 발효나 부패입니다. 이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무산소 호흡하는 세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들 이제 포도주 담그듯이 밀봉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화학적 진화할 때 간단한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질 때 생명체는 아닙니다. 그때까지 원시지구는 산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산소가 없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산소는 언제 나왔냐면은 광합성하는 세균이 나타나고 나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전에 원시지구는 지금의 대기하고 많이 틀렸습니다. 추측건데 원시지구의 대기를 갖다가 환원성 기체라고 합니다. 무언가 환원시키는 물체인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도 됩니다. 그냥 뭐만 아시면 되냐면은 산소는 거의 없었고 주로 어떤 성분의 기체가 많았냐면은 수소가 결합된 기체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로 뭐가 있냐면요, 메테인이 있고요. 메테인,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리고 수증기, 산소, 이런 것들이 환원성 기체입니다. 수소가 있는 게 환원성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산화탄소도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도.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산소는 없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지구는요,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오존층이 없었습니다. 오존층은 자외선을 막아주거든요. 그럼 오존층이 없었다는 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의 에너지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수증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번개가 많이 치겠죠. 또 하나 지각 변동이 심했습니다. 즉 화산활동이죠. 이런 땅속의 화산활동의 에너지가 많이 공급됐어요. 이런 에너지들이 이 환원성 기체들을 반응시켜 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 아미노산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아미노산은 여기에 좀 그 식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잠깐 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미노산 같은 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구조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미노산의 구조식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냐고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잠깐 언급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아미노산들이 바로 뭐냐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그 다음에 번개안의 에너지,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산활동, 여기에 대한 열에너지 또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닷가 지역에서 화산활동으로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열수구라 그래요. 자, 이런 곳에서 모든 에너지들이 결과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환원성 기체를 반응시켜 가지고, 아까 보였던 환원성 기체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원성 기체 외에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산화탄소는 지금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얘가 만들어지는데, 문제의 핵심은요, 여러분들 뒤에서 또 한번 나오겠지만 포도당, 그 뭐냐, 탄단지라고 배우셨죠? 탄단지.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자, 탄수화물과 지방의 구성 원소가 CH5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단백질은 여기다가 하나가 더 붙어요. 질소. 물론 뭐 SP, 황이나 인 같은 것도 붙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여기 있는 원소들 보세요. 이 원소들이 어디 있었냐?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여기다. 그죠?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합쳐지면서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가장 작은 단위들이 있죠. 탄수화물 같은 거는 포도당이고요. 그렇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 요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의 가장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의 구조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골격으로 되어 있어요. 탄소 골격. 이 탄소는 앞에서 공유거란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에 뭐냐면 최외각 전자, 맨 그 원자가 전자, 제일 바깥쪽 전자가 4개라서 4가지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탄소를 중심으로 각각의 수소나 질소, 산소가 달라붙으면서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이런 아미노산들이 뭉쳐가지고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뭉쳐서 단백질이 되는 것 갖다가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시험이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잠깐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수소 이렇게 있죠. 요 놈이 우리가 이제 알킬기라고 그러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에 달라붙는 종류에 따라 가지고 아미노산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20여 종 됩니다. 그건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옆에 하나 또 그림을 그릴게요. 옆에다가 똑같이 단백질 하나 그리면은 이런 식의 단백질이 오겠죠. 아미노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새로운 아미노산이 옵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표시할까요? 얘하고 얘는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미노산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새로운 아미노산이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고분자가 되는 거야. 또 옆에 또 있고 옆에 또 있습니다. 얘네들이 합쳐지면서 고분자 단백질이 형성돼요. 이런 결합을 우리가 이제 폴리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펩타이드가 뭔지도. 일단 여기서 볼 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합쳐지면서 뭐가 빠지냐면요. H가 2개에다가 O가 하나죠. 물이 빠집니다. 물이 빠지는 걸 우리가 탈수라고 하는 거예요. 탈수. 그리고 얘네들이 달라붙는 걸 축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 달라붙는 과정을 요 밑에다 한번 그릴게요. 얘네들이 어떻게 달라붙냐면요. 자, 요 부분에서 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빠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빠져요. 빠지기 때문에 빠지는 거 그냥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남죠. 뭐야, 여기 다 빠지네, OH가. 이쪽 부분 가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뭐가 되냐면 여기가 N인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 N 들어갈게요. H가 빠졌죠. 그럼 위에 이렇게 남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결합되는 거예요. 결합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 다시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수소 또 하나 있고 이렇게. 자, 문제 핵심은 요것도 빠지죠. 여기처럼.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물이 빠지면서 요하고 요놈 요렇게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CNOH 이런 식으로. 이런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 눈으로 봐두시는 거는 여러분한테 도움은 됩니다. 자, 이런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뭐가 빠지면서 다른 놈끼리 달라붙죠. 이걸 우리 뭐라 하면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축합.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으로 아미노산에서 고분자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 우리가 바로 뭐냐면 일단 화학적 반응이라, 화학적 진화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생명체가 아니에요. 간단한 무기물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무기물이 도대체 뭐예요? 그럼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메테인이라든지 암모니아 이런 것들입니다. 얘네도 에너지원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에서 뭘 만들었어요? 간단한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 아미노산이라는 유기물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에너지원입니다. 자, 이런 것까지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화학적 진화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생명체는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에너지원이 뭐가 사용한다고 했죠?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태양 에너지, 지구의 번개, 방전 에너지, 열 에너지, 지구의 화산 폭발의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럼 화학적 진화 2번 화학적 진화를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원시 지구에 존재하는 간단한 물질로부터 자기 복제가 가능한 원시 생명체. 이 원시 생명체가 중요하거든요. 자기 복제라만 밑줄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복제가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요.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체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걸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가는 것 같다. 우리 화학적 살아있는 생명체가 최초로 태어나기까지 거기까지를 화학적 진화라고 합니다. 예. 화학적 진화를 통한 생명체 탄생 과정 나왔죠. 자외선 방전 좀 전에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양 에너지 자외선 태양 에너지예요. 번개 방전 이런 걸로 간단한 무기물에서 이런 유기물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미노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합쳐지죠. 이렇게. 그래서 합쳐진 큰 덩어리 이게 바로 복잡한 유기물입니다. 이런 복잡한 유기물을 거쳐가지고 자기 복제할 수 있는 것들 혹은 물질 대사할 수 있는 것 이런 원시 생명체까지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예를 얘기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코아세르베이트입니다. 단백질 핵산 나왔어요. 단백질은 좀 전에 아미노산 복합체라고 했죠. 핵산은 뒤에서 나오니까 잠깐 언급시키겠습니다. 핵산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DNA, RNA예요. DNA, RNA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유전 정보입니다. 유전 정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전 정보를 가진 물질입니다. 그럼 DNA, RNA를 구성하는 것이 핵산인데 핵산의 기본 단위가 뭐냐면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거 나중에 뒤에서 한번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냥 듣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염기, 당, 인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인이 있고요. 인 한글로 쓸게요. 이 옆에 이렇게 당이 있습니다. 당. 그 다음에 이쪽에 염기로 이루어졌어요. 염기.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핵산을 이루는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의 모양입니다. 이런 핵산들, 이 역시도 뭐에서 만들어졌다? 처음에 화학적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있죠. 코아세르베이트, 단백질, 핵산 등 복잡한 유기화합물로 형성된 콜로이드라면 그냥 아주 분산되었다고 우리가 표현이 되는데요. 저는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끈적끈적하게 뭉친 거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파린이 처음에 주장했어요. 생명체 기원이라고. 거기 보시면요. 단백질 입자가 나오죠. 그 밑에 있는 사진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 입자 사이를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니까 마치 막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세포막은 아닙니다. 마치 물이 둘러싸여 가지고 막처럼 보이는 거. 조금 지저분하게 말씀드리면은 물에다가 가래를 뱉으면은 뜬 주위에 가래 주위에 물이 싹 이렇게 어떻게 막을 형성합니다. 이런 상태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막으로 둘러싸인 어떤 유기물이 됩니다. 이런 막으로 둘러싸인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라고 주장한 게 오파린의 코아세르베이트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달라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래요. 아, 그럼 달라붙어 떨어지는 거는 합성도 되네, 떨어지면 분해가 돼, 이런 식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덩치가 달라붙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 분자끼리 달라붙듯이.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마치 뭐냐면 분열, 출하 이런 식의 형성처럼 보이는데 그걸 아직 생명 활동이 아닙니다. 그냥 지네들이 뭉쳤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뭉쳤다 떨어졌다 하는 거. 생명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그 마이크로스피어라고 있습니다. 폭스가 주장한데 마이크로스피어는 아미노산을 가열해가지고 만든 원시 단백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폭스한 사람이 170도 이상하고 높은 압력으로 아미노산을 가열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거 역시도 아직 생명체는 아닙니다. 그럼 생명체라는 게 뭔지 한번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정의한 것 같은데요. 생명체라는 거는 첫 번째 물질 대사해야 됩니다. 물질 대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물질, 양분과 산소를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세포 호흡으로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배설하고 기타 등등 또 하나 심장 박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혈액을 운반하죠. 이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물질 대사라고 그래요. 생명체 내에서만 있는 겁니다. 뭐 세포호흡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포호흡, 호흡도 됩니다. 물질 대사. 그다음 양분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것도 됩니다. 그게 소화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복제입니다. 자기복제를 한다는 얘기는 유전 물질을 가져야 돼요. 최소 RNA나 DNA, RNA나 DNA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만 자기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물질 대사든 자기복제든 간에 거길 도와주는 놈이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면 효소입니다. 효소는 이제 촉매예요. 촉매 앞에서 배웠습니다. 반응 속도에서요. 반응을 조절시킨다고 했죠. 효소 역시 생체 촉매입니다. 효소의 주성분은 이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으로 뭐까지 한다고요? 종족보존. 종족보존이라는 건 이제 자손을 남긴다는 거죠. 이래야만 생명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기 배우시는 거는 아직까지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바로 뭐냐면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핵산이라든지 이런 고분자는 고분자 큰 덩어리는 맞는데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고기 덩어리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오파린의 코아세르베이트, 폭스의 마이크로스피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가지고 과연 환원성 기체, 원시 대기에 있던 기체로 이런 게 만들어지나를 갖다가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 나와 있냐면은 123페이지 밀러의 실험 나왔네요. 오파린의 가설을 갖다가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밀러의 실험은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밀러 실험 나오면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진 걸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 그림이 어떠고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거기 환원성 기체 나왔죠? 환원성 기체를 고 전기 방전합니다. 고압의 전기 방전. 고압의 전기 방전이 뭐냐면요. 번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번개. 그리고 원시 대기는 이런 걸로 이루어졌구나 해서 그 기체만 집어넣고 한 거예요. 그리고 U자가 아닙니다. U자는 액체가 이제 원시 바다에 해당합니다. 이 바다가 있는데 바다 U자가 하는 액체가 있는데 번개, 방전을 일으키니까 갑자기 거기 있는 원시 대기 환원성 기체 무기물만 있었는데 유기물 아미노산 덩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딱 만들어지는 걸 보고 화학적 진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진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에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아직 안 나왔는데요. 만약에 나온다면은 밀러의 실험은 뭘 증명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합성됨을 증명했다. 화학적 진화가 되는 걸 증명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나왔죠? 원시지구 환경에서 무기물로부터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외에 바로 뭐냐면 맨 마지막 123점 밑에 있는 5번 생명의 탄생과 세포막의 필요성 나왔죠. 세포막. 이 세포막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은 세포막으로 감싸 있습니다. 세포막으로 감싸 있어서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합니다.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택적 흡수. 우리 필요한 것만 흡수하고 이 안에서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걸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선택적으로 노폐물을 내보낼 수 있다. 이게 세포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생명체 탄생과 세포막의 필요성 거기 나왔죠. 바로 뭐냐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외부와 경계가 필요하다. 간단히 얘기하면 집 생각하시면 집의 벽입니다. 혹은 집의 문이죠. 문을 통해서 사람이 왔다 가듯이 어느 정도 외부와 경계가 있어야지 선택적 흡수, 선택적 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시세포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2번이죠. 더 복잡한 체계를 갖추면서 현재의 세포로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현재의 세포라는 거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예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얘기한 걸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에 무기물이 있었죠. 원시대기 메테인, 그 다음에 수소, 암모니아,
물 이런 게 있습니다. 밀러 실험을 해가지고 바로 간단한 유기물이 바로 뭐냐면 아주 간단한 단위체예요. 아미노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염기 혹은 리보스가 뭐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당입니다. 당 종류예요. 그냥 아주 작은 겁니다. 포도당 같은 아주 작은 입자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입자 이걸 갖다가 간단한 유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 폭스 실험했죠. 이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핵산 같은 고분자가 만들어져요. 핵산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뭐라고요? DNA를 구성하는 겁니다. DNA. 자, 그 다음에 조금 있다 좀 더 복잡한 유기물에서 유기물 복합체가 만들어집니다. 유기물 복합체라는 거는 덩어리들이 뭉쳤다는 얘기예요. 단백질 덩어리들이 계속 뭉쳐가지고 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생명체 아닙니다. 여기까지 생명체 아니에요. 세포막 구조를 획득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생명체의 세포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충으로 해가지고 리보솜이라는 게 있는데요. 리보솜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얘네들은 뭐냐면은 인지질 이중충으로 해가지고 마치 구의 형태로 이렇게 세포막을 만들어냈어요. 세포막까지 만들어냈는데 리보솜은 이 안에 뭐가 없냐면요. 스스로 자기 복제할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은 만들었는데 생명 활동을 안 해요. 어쨌든 세포막 구조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생명체는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다라고 명심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원시 생명체입니다. 그럼 원시 생명체는 세포막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핵. 쉽게 말해서 DNA 유전 물질 들어있죠. 그리고 또 뭡니까? 물질 대사를 도와주기 위해 이거 자기 복제한다고 했죠? 자기 복제. 근데 물질 대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효소들이 이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가 스스로 양분을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세포 분열하고 생장하고 자손을 유지하고 이래요. 요게 바로 뭐냐면 생명체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은 원시 생명체가 진짜 생명체고 그 앞까지는 생명체라고 할 수 없다. 생명체가 아니다. 단순히 말하면 그냥 고깃덩어리라고 좀 표현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학적 진화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진화는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들어갈 부분이 뭐냐면 그럼 도대체 자기 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제를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구조가 있어야죠. 그럼 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구조,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나온 게 바로 뭐냐면 RNA 가설입니다. DNA하고 단백질은요 독립적으로 행동 못합니다. 상호 같이 있어야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상호 같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체에 자기 복제할 수 있는 물질은 RNA를 기반으로 생명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RNA 가설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RNA 가설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RNA라는 바로 뭐냐면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 물질 RNA라는 것이 것 중에 스스로 자기 복제하고 단백질도 만들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NA로부터 생명체가 처음 태어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RNA 가설이에요. 그래서 거기 RNA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요. 현재 가장 지지를 받는데 첫 번째 생명은 자기 복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RNA에서 시작되었다는 가설이 RNA 가설입니다. 그럼 왜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거기 나왔죠. DNA와 단백질은 단독으로 생명체 구성이 안 됩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간에 유대 관계가 있어요. 자, 두 번째, RNA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 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RNA는 입체 구조가 있으면서 거기에 보면 다양한 뭐냐면은 효소 단백질처럼 화학 반응을 촉진할 수도 있고 바로 촉매 작용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촉매 기능이 있으면서 단백질까지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NA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RNA 가설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 나와 있죠. 그림이 나와 있는데 RNA 기반 원시세포 보세요. RNA 유전 정보 저장, 촉매 기능, 촉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효소처럼 생체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NA 기반 생명체에서 단백질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단백질. RNA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단백질이 효소, 촉매 구성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 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게 RNA라는 거예요. RNA 중에 일부 RNA, 바로 리보자임이라는 RNA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일부 RNA 중에 이렇게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단백질이 바로 효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효소의 주성분입니다. 효소는 바로 촉매작용한다고 했죠. 이런 효소가 있어야지 정말 생명체예요. 물질대사, 자기복제, 물질대사를 도와주는 효소, 이 세 가지, 이게 어울려야지 생명체인데, RNA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RNA로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나오는 것이 RNA 가설이고, RNA 혼자는 단일 나선인데 RNA 혼자에서 다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DNA는 우리가 이중나선입니다. 이중나선. DNA가 만들어지고 이 안에 드디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정보가 도면이 DNA에 저장되고 RNA가 DNA에 저장된 걸 꺼내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아니냐라는 RNA 가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그냥 RNA 가설이 왜 지지를 받았냐 그러면 RNA 자체가 단백질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복제도 하고. 그래서 RNA 가설이 지지를 받는다 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어쨌든 촉매 기능까지 딱 나왔죠. 그 다음에 단백질 가설이 뭐냐면요, 핵산, 즉 뭐냐면은 유전 정보 없이도 단백질이 생성된다는 걸 아까 뭐냐면 방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 중에 효소 기능,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죠. 촉매로. 이런 단백질이 있고 이런 효소 기능으로부터 핵산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주장한 게 단백질 가설입니다. 아직까지는 RNA가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원시대기의 주성분은 성분은 주로 환원성 기체다라고 나왔습니다. 환원성 기체라고 나왔는데 그냥 그 환원성 기체는 이름만 알아두시고요. 그냥 수소가 있고 수소가 좀 결합된 거네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산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시대기는 산소는 거의 없었다. 2번. 원시지구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 무기물부터 간단한 유기물, 복잡한 유기물이 되었다는 가설은 화학적 진화설이죠. 오늘 배운 겁니다. 화학적 진화설. 3번. 밀러 실험에서, 이게 3번이 좀 문제 나오면 중요합니다.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되었다는 거죠.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합성됨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3번입니다. 4번. 오파린이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라고 주장한 것이 호아세르 베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화학적 진화라는 것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합성되고, 그렇죠? 여기까지예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살아있는 원시 생명체가 태어났다. 라는 것만 명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